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시작한다는 소식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막판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에 장 초반 미중 무역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으로 증시는 1% 이상 급등해 산뜻하게 출발했고 이후 파월 의장이 미국 경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자 나스닥은 한때 1% 이상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연준은 예상대로 5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트럼프는 파월의 경질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지만 연준은 꿈쩍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지금은 미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가 둔화하거나 침체되는 와중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가리켜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 내렸던 연준은 올해 들어선 1월과 3월 그리고 이달 모두 3차례를 내리 동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파월은 성명에서 변동성이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금리 인하도 어려워지고 있다 밝혀 지금 경제 전망에 관한 불확실성은 더 높아 실업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를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증가할 위험이 높아졌다는 뜻은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라 미국은 1980년 초를 끝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적은 없지만 지금은 고관세 정책으로 수입 물가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지난 4월이 대대적인 상호 관세를 발표했고 이후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는 했지만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물리는 기본 관세 정책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 지난달 30일 공개된 미국의 1분기 GDP는 0.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증시는 다시 크게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실업률 상승과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 강조했고 여기에 올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밝혀 개인적인 생각은 다가오는 7월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나스닥은 장중 내내 큰 변동성을 보여주며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다 결국 소폭 상승을 하며 17,738선까지 올라왔고 이미 예상을 했던 바와 같이 금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대차 대조표 정책도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됐기에 연준은 정책 불확실성 속에 선행 가이던스와 데이터 의존성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앞으로 증시는 노동시장 악화와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연준이 빨리 대응할지 좌우될 수 있으며 지금은 단순한 관세 정가를 넘어서는 공급 차질이 물가 압력을 증폭시킬 수도 있어 이러한 상황에 미국 기업들은 수입을 서두르며 3월 무역 적자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쳐 3월 수입은 4.4% 증가한 4,190억 달러, 수출은 0.2% 늘어난 2,785억 달러에 그치며 1,405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에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의 상황이 바뀌면 수입은 돌덩이처럼 떨어질 것이지만 그러면 수입 감소로 GDP 성장률은 2분기에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지금 증시는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강해 매수세는 살아나고 있고 트럼프는 8일 이후 중대 발표가 있다고 한 뒤 다시 증시는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까지 보여. 그래서인지 나스닥은 상호 관세가 없었던 것처럼 움직이고 있기에 지난 4월이 해방의 날 종가보다 큰 차이가 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S&P 500 기업들의 실적은 72%가 1분기 실적을 보고했지만 이 중 76%는 시장 예상보다 높은 주당 순이익을 내놨고 이내 5년 평균인 77%보다는 낮지만 10년 평균인 75%보다는 높아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예상보다 높은 8.6% 순이익을 공개해 이 역시 5년 평균 8.8%보다는 낮지만 10년 평균인 6.9%보다는 확연히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향후 가이던스라고 할 수 있어 다가오는 7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역시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소폭 올라 276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때 271달러까지 떨어져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드부시의 댄아이브스는 여전히 테슬라의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350달러로 제시했고 현재 테슬라의 최고 목표주가는 465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만약 다음 달부터 오스틴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시범 운행을 시작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가는 모멘텀을 얻어 상승을 할 수 있어 비록 내년 하반기부터 사이버캡 사업이 실적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지만 지금 테슬라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게 아닌 100% 모멘텀에 의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렇게 로보택시의 운행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주가 회복의 단기 모멘텀은 형성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엔비디아는 이날 3% 이상 올라 단번에 $117까지 상승했고 엔비디아가 3% 이상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론 트럼프가 바이든 시절 도입된 인공지능 칩 수출 제한 규제를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트럼프는 다가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AI 확산 규칙을 철폐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AI 확산 규칙은 인공지능 칩 수출을 3단계 국가 체제로 구분해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가 중동 순방을 앞두고 구체화되고 있기에 그동안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국가들은 AI 칩 수출 제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기에 트럼프는 새로운 수출 통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작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는 일시적인 유예 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 특히 말레이시아는 오라클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확장을 계획하던 중이었던 지역으로 규제가 계속될 경우 차질이 불가피했기에 엔비디아는 이번 주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러한 소식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 시장은 여전히 AI 수요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반면 팔란티어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이날은 1% 이상 올라 $110로 마감했고 1분기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 13센트와 일치해 분기 매출 역시 8억 8,4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일부 강세론자 기대에 살짝 미치지 못해 팔란티어는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거의 6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단기 급등을 한 탓에 매도 압력까지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개인적인 생각은 팔란티어는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라 만약 팔란티어의 주가가 다시 15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는 팔란티어를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7% 이상 하락한 알파벳은 애플의 인공지능 이용한 구글과 같은 기존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 밝혀 주가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애플 서비스 부분 책임자인 에디큐 부사장은 지난달 사파리의 검색량이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히며 이는 사람들이 AI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결과라 밝혀 결국 구글과 같은 기존 검색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모습을 보이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파벳은 챗 GPT가 나온 이후 검색 엔진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까지 보여 여기에 지금은 애플마저 이러한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알파벳의 주가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AI 기반 마케팅 플랫폼인 엘로비는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 발표 이후 현재 장외에서 13% 상승을 하고 있고 반면 남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결과가 나와 현재 장외에서 9%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 반도체 회사인 스카이웍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4%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데이트의 범블은 1분기 사용자 증가세가 정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8%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진로는 주택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한 이후 주가는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온라인 스포츠 베팅 회사인 플러터는 1분기 조정 순이익이 1.59달러 그리고 매출 3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 주가는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